아침마다 더 이상 발기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5년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밤이 되면 잠 못 이루고 뒤척이기 일쑤입니다. 김민준 박사님, 제가 다시 진정한 남자로 돌아갈 방법은 없을까요? 전주에 있는 조용한 주거지에서 아내와 함께 거주하는 76세 박선우 씨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여 말했다. 그는 40년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공무원으로 일하며 단 한 번도 불평한 적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인생의 실패자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아마도 이런 감정은 박선우 씨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50대 이후 많은 남성분들이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며 이와 함께 조용한 걱정들을 안고 있다. 나는 여전히 온전한 남편일까? 아내의 눈에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건 아닐까? 헌신과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한국 사회는 때때로 우리가 침묵하며 고통을 감내하게 만들고 많은 이들이 이를 노화의 필연적인 과정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몸이 수많은 세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잠재력을 깨울 방법을 안다면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이 필요하지 않다. 비싼 비용과 고통이 따르는 수술도 필요 없다. 필요한 것은 약간의 인내심, 약간의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단 한 푼의 비용도 들지 않는다. 저는 비뇨의학과 및 중년 남성 건강 전문의 김민준이다. 이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50대 이상의 수많은 남성분들이 침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도록 도왔다. 다음 몇 분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매우 쉽지만 잊혀진 듯한 고대 방법을 공개할 것이다. 이 방법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활력을 되찾아 줄 수 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비밀스러운 방법이다. 제가 안내해드리는 세 지점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원하는 남성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저의 많은 환자분들은 이 방법을 꾸준히 믿고 따랐고 단 3주 만에 마치 다시 태어난 듯 힘찬 발걸음, 빛나는 눈빛,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저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영상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매일 5분 운동만으로 골반저근을 강화하고 발기력을 개선하는 특별한 운동법과 남성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증가시키는 놀라운 일상생활 비법들을 알려드릴 것이다. 오늘 제가 공유하는 내용을 정확히 실천하신다면 80대나 90대라도 젊은 시절처럼 강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의심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이 이야기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평생 후회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저는 과학적 증거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자세히 공개하겠다. 이 영상의 주제가 여러분께 필요하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아직 적합하지 않다면 숫자 0을 적어주세요. 이 피드백은 제가 여러분만을 위한 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박선우 씨와 같은 남성들의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가? 사랑에 대한 갈망이 여전한데도 왜 예전처럼 표현할 수 없는 걸까? 답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나이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고 생리적 반응을 조절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남성 기능 장애는 단순히 노화의 징후가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교란된 시스템의 경고 신호이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60대, 70대 혹은 그 이상이 되면 부부 생활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자연의 법칙이라고 당연하게 여기고 나이가 들면 성교가 감소하고 반응이 약해지며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러분, 의사로서 저는 그것이 전적으로 정확하지 않다고 단언한다. 많은 분들이 성급하게 나이가 들어서 예전 같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뒤 잠시 동안의 강력함을 되찾기 위해 작은 약들을 찾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은 약에 의존하게 된다. 약이 없으면 안 되고 약이 있어도 예전만큼 효과가 없다. 이런 상황이 익숙하게 느껴지는가? 사실 발기력 또는 더 정확히 말해 남성의 성적 반응 능력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몸 내부의 세 가지 조건, 즉 신경계, 혈관계, 그리고 호르몬의 미묘한 조화이다. 신경계는 제어센터이다. 자극을 감지하면 신호를 보낸다. 만약 여러분이 자주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해하거나 피곤하다면 이 시스템은 마치 신호가 있어도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하는 잘못된 주파수를 잡은 라디오처럼 교란될 것이다. 두 번째는 집안의 수도관 시스템과 같은 혈관이다. 혈액이 강력하게 펌프질되지 않거나 밸브가 압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즐거운 시간은 중간에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연료인 호르몬이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성적인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불규칙한 식사를 하거나 매일 자신을 지치게 한다면 호르몬은 감소할 것이다. 그러므로 약은 일시적인 목발과 같다. 잠시 동안 걸을 수는 있게 해주지만 다리를 다시 강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심지어 너무 많이 사용하면 연습을 하지 않아 목발이 다리를 더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이다.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 바로 그 세 가지 근본적인 요소, 즉 신경계, 혈관, 그리고 호르몬에 집중하면 몸은 본래의 자연적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행동이다. 우리 몸이 스스로도 놀랄만한 상태로 돌아가도록 한 단계씩 함께 탐구해 볼 것이다. 준비되셨는가? 60대 이후 남성에게 유용한 지식을 가장 빨리 받아보시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신경계, 혈관, 호르몬,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왜 교란되는 걸까? 많은 남성분들이 평소 생활을 하더라도 기력이 쇠한다고 느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매일 은밀하게 활력을 소모시키는 매우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요인들이 있다. 지금부터 한국 남성들의 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흔한 4가지 원인을 저와 함께 알아보겠다. 첫째, 스트레스이다. 한국처럼 경쟁과 효율적인 업무를 중요시하는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장기적인 압력에 익숙해져 있다. 직장과 가장으로서의 역할 기대감에서 오는 압력, 이 모든 것이 매일 정신의 짐처럼 쌓인다. 그리고 뇌가 항상 긴장된 상태에 있으면 신경계는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 몸은 피곤해지고 의욕을 잃으며 점차 부부 관계도 식어간다. 둘째, 복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나이가 들수록 배의 지방이 더 쉽게 쌓이는 것을 눈치챘는가? 복부 비만은 외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의 불균형 상태인 대사 증후군의 신호이기도 하다. 한국의 연구에 따르면 복부 둘레가 큰 남성은 발기부전의 위험이 훨씬 높다. 복부 지방은 단순히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쳐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키고 에스트로겐을 증가시키며 몸의 자연적인 생체 리듬을 교란하기 때문이다. 셋째,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이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TV를 보거나 누워 쉬거나 휴대폰 게임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유지하고 특히 골반저근을 포함한 근육들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액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고 성기능은 훨씬 더 빠르게 저하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면이다. 아마 놀라실 수도 있지만 남성의 핵심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70% 이상이 깊은 수면 중에 생산된다. 만약 여러분이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거나 허리 통증, 야간요 불안으로 수면이 방해받는다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못한다. 밤마다 잠을 설치는 것은 건강에 있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과 같다. 이러한 것들이 사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면 여러분 내면의 활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좋은 소식은 이를 깨닫고 나면 우리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은 습관부터 조금씩 시작하면 몸은 반응할 것이고 때로는 우리 자신마저 놀라게 할 것이다. 원인을 아는 것은 여정의 절반이다. 나머지 절반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다행히도 복잡한 치료법이나 비싼 약 없이도 우리 몸에는 내면의 활력을 깨울 수 있는 비밀의 문이 여전히 존재한다. 남성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작지만 특별한 3가지 혈자리를 저와 함께 탐험해보자. 내면의 활력을 깨우기 위한 각 혈자리와 간단한 단계들을 제가 안내해드리겠다. 먼저 여러분의 발바닥 바로 아래에 위치한 작지만 강력한 열쇠를 소개하고 싶다. 간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오랫동안 찾아왔던 것일 수 있다. 동양의학에서 발바닥 부위는 하늘과 사람을 연결하는 문에 비유된다. 엄지발가락 바로 아래 발바닥의 가장 두꺼운 부분에 용천혈이라는 지점이 있다. 이 혈자리는 신장경의 시작점일 뿐만 아니라 전신 신경계를 조절하는 스위치 역할도 한다. 현대의학에 따르면 발바닥은 심장 박동, 혈압,
심지어 발기까지 우리 몸의 자동 반응을 제어하는 자율신경계와 밀접하게 연결된 수많은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용천혈을 올바르게 자극하면 마치 전체 신경계를 재부칭하는 것과 같아서 몸이 스트레스 상태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이완으로 돌아가게 돕는다. 대구에 사는 71세 김영호 할아버지가 기억난다. 그는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 머릿속이 온갖 생각으로 뱅뱅 돌고 몸은 나른해져 부부관계는 점차 옛 기억이 되어간다고 불평했다. 저는 할아버지에게 잠자리에 들기 전 용천혈을 마사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다. 특별한 것 없이 엄지손가락으로 이 혈자리를 30초 동안 가볍게 누르면서 깊게 숨을 쉬는 것이었다. 일주일 후 할아버지는 진료실에 다시 찾아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잠을 더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제가 다시 감각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발바닥 아래의 작은 지점 하나만으로 전신의 에너지 흐름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 아닐까? 실행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신발을 벗고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엄지발가락 바로 아래 움푹 들어간 부분, 그곳이 바로 용천혈의 위치이다. 처음에는 약간 쑤시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걱정 마세요. 그곳이 잠들어 있던 신호들을 깨우고 있다는 증거이다. 적당한 압력을 유지하며 코로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으로 내쉬세요. 약 30초간 이렇게 한 다음 천천히 손을 떼세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방법을 실천하면 더 깊은 수면부터 다음날 아침 몸이 새롭게 태어난 듯한 느낌까지 변화를 명확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 용천혈은 뇌의 재설정 버튼처럼 작동한다. 신경계가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몸은 자연스러운 생리 반응을 더 쉽게 활성화할 수 있다. 약이 필요 없다. 부작용 걱정도 없다. 단 30초,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두 손만 있으면 된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몸이 지친 기계 같다고 느꼈다면 이것이 바로 재시작 버튼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누구든지 오늘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발바닥이 활성화되면 모든 신경계가 진정되기 시작하며 마치 마른 혈관 사이로 시원한 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 에너지 흐름이 단순히 흐르는 것을 넘어 축적되고 더 강력하게 퍼져나가게 하려면 우리는 또 다른 중심, 즉 온몸의 배터리라고 여겨지는 단전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내면의 힘을 더욱 온전히 일가을 다음 단계이다. 단전은 전통 의학에서 단순히 한 지점이 아니라 혈액순환 기력, 그리고 남성 활력을 위한 조절센터이다. 동양의학에서 단전은 인간의 에너지 저장고로 여겨진다. 배꼽 바로 아래 두세 손가락 너비 정도에 위치하며 언뜻 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부위 같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을 바꿀 수 있다. 이곳은 여러 주요 혈관들이 모이는 곳이며 남성의 몸에서는 발기의 필수적인 골반 부위로 혈액이 흘러가는 시작점이기도 하다. 인천에 사는 68세 이준우 할아버지가 아직도 기억난다. 그는 한때 자신이 활력을 되찾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던 분이다. 그는 피곤한 얼굴과 침울한 목소리로 거의 희망을 잃은 채 저를 찾아왔다. 단전 마사지 기술을 정확히 배운 후 몇 주 만에 할아버지는 눈빛이 더 밝아지고 마음이 더 편안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는 아랫배에서 에너지 흐름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마치 누군가 다시 불을 지펴 준 것 같았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다. 단전은 배꼽 아래 아무 지점이나 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배를 문질러 보았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이 방법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다. 사실 위치를 잘못 마사지하면 수도꼭지를 잘못 돌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에너지는 흐르지 않고 혈관은 활성화되지 않으며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 정확한 위치를 찾으려면 검지, 중지, 약지 세 손가락을 모아 배꼽에서 아래로 곧게 대보세요. 그 세 손가락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지점이 바로 집중해야 할 곳이다. 올바른 위치를 마사지하면 은은한 옹이나 때로는 약간의 팽팽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기와 혈이 깨어나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이다. 마사지 방법도 매우 간단하다. 손바닥을 단전 부위에 대고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돌리세요. 한 바퀴 도는데 약 4-5초가 걸린다. 약 36바퀴를 돌리세요. 왜 36이라는 숫자일까?
동양 철학에서 36은 우주와 몸의 완전한 순환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손을 돌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 즉 호흡을 잊지 마세요. 코로 깊이 들이쉬고 입으로 아주 천천히 내쉬세요. 호흡과 손의 움직임이 조화로울 때 몸은 스스로를 재조정할 것이다. 이 방법을 매일 아침 또는 저녁에 실천하면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이다. 정신이 더 맑아지고 몸이 안에서부터 따뜻해지며 생명력이 돌아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배터리가 다 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충전하는 것을 잊었을 뿐이었어요. 여러분, 단전혈이 바로 그 충전소이다. 아랫배에 에너지가 모이고 단전 덕분에 순환이 시작되면 나머지 부분은 모든 신호와 감정이 시작되는 중앙사령부, 즉 뇌를 조절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 우리는 몸의 가장 높은 지점, 백맥의 회합처 또는 백회혈이라고 불리는 혈자리에 도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불안을 해소하며 몸과 마음 사이의 깊은 연결을 회복하는 열쇠이다. 혹시 여러분의 머릿속이 하루 종일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선풍기처럼 계속 빙빙 도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눕기만 하면 생각이 떠오른다. 가족, 자녀 건강에 대한 걱정,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피곤해서 잠을 이룰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오는 그 느낌이 바로 마음이 과부하된 상태의 증상이다. 보통 이럴 때 저는 환자들에게 머리 꼭대기에 있는 신비한 지점을 통해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진정시키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것이 바로 백회혈이다. 동양의학에서 백회혈은 백맥의 회합처라고 불린다. 무슨 뜻일까? 모든 에너지의 흐름기와 혈 감정들이 이 지점에서 만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곳을 올바르게 자극할 줄 안다면 마치 집안의 정의 시스템을 조절하는 것과 같다. 흐름을 안정시키고 내면의 모든 혼란을 진정시킨다. 이것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다. 한국의 많은 현대 연구들은 백회혈 자극 전후의 뇌파를 측정했다. 그 결과 이 지점을 가볍게 접촉한 지 몇 분 만에 이완과 평온함과 관련된 알파파가 확연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절한 자극 한 번이면 우리 뇌는 진정제나 숙면차 없이도 열을 식힐 수 있다는 뜻이다. 부산에 사는 73세 최정호 할아버지가 기억난다. 그는 밤마다 내 머릿속은 시장통 같았다. 눈을 감으려 해도 온갖 생각들이 밀려왔다고 말하곤 했다. 한 번의 상담 후 저는 할아버지에게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백회혈을 자극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다. 단 일주일 만에 할아버지는 눈빛이 더 밝아져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오랜만에 잠자리에 누워 가볍게 숨을 내쉴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혈자리는 어디에 있을까? 아주 쉽다. 양쪽 귀의 중간에 손가락 하나를 대고 가상의 선을 그어 머리 꼭대기로 곧게 올리세요. 그 다음 이마 중앙에서 다른 손가락을 곧게 올리세요. 두 선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백회혈이다. 이제 저와 함께 해보시겠는가? 등을 곧게 펴고 어깨를 편안하게 내리세요. 검지 또는 중지 손가락 끝으로 머리 꼭대기 그 지점을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듯 부드럽게 두드리세요. 약 30초 동안 두드리면서 천천히 숨을 쉬세요. 원하시면 눈을 감아도 좋다. 손가락 끝이 두피에 닿는 느낌, 마치 시원한 바람이 가볍게 퍼져나가는 듯한 느낌에 집중하세요. 두드리는 것을 마친 후 손바닥을 머리 꼭대기에 대고 가볍게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머리가 더 가볍고 맑고 평온해진 듯 해방되는 것을 느낄 것이다. 매일 밤 이것을 실천하면 잠을 더 잘 자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는 데 더 주도적이고 더 이상 불안과 압력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우리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스스로를 만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매일 간과하는 작은 일들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작은 일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세 가지 혈자리가 에너지 흐름을 깨우고 신경계를 진정시켰으니 다음 단계는 내면의 강력함을 지탱하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조용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무기인 케겔 운동과 드라이베이스 방법을 필요로 한다. 그 단순함이 여러분을 속이게 두지 마세요. 이것이야말로 자연스럽고 지속적으로 활력을 유지하고 숙달하는 열쇠이다. 만약 다음에 귀중한 내용을 계속해서 들을 준비가 되셨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3을 입력하여 알려주세요. 이것은 간단하고 돈이 들지 않으며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는 운동이지만 남성분들이 젊은 시절의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여성만을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이것이 남성분들이 몸을 통제하고 안정적인 발기력을 유지하며 심지어 사정을 능동적으로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밀 병기이다. 실행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여러분이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추는 것을 상상하기만 하면 된다. 네, 바로 그렇다. 골반 바닥 부위에 근육이 수축하는 느낌. 그것이 바로 케겔 운동이 겨냥하는 골반적인 그룹이다. 이 근육 그룹이 올바르게 훈련되면 음경 내 혈액 유지를 더 잘 도와주어 발기 지속 시간을 늘리고 중요한 순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웨스트 잉글랜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발기부전에 시달리던 남성 중 40%가 이 운동만으로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비뇨의학과 의사들은 케겔 운동을 드라이 베이스, 즉 자극 없이 건조한 상태에서 근육을 수축시키는 방법과 결합하면 약물 없이 남성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남성분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을 한다. 어떤 분들은 복근을 조이고 어떤 분들은 엉덩이에 힘을 준다. 그 결과 일정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로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문과 음경 뿌리 사이에 근육 그룹을 정확히 느끼고 천천히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다. 광주에 사는 79세 전직군 장교였던 정민준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그는 어색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와 오랫동안 부부 관계에 자신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매일 꾸준히 케겔 운동을 한 지 단 3개월 만에 할아버지는 마치 신혼부부처럼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환하게 웃을 정도로 자신감을 되찾았다. 여러분, 너무 늦은 것은 없다. 다만 우리가 시작할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이다. 그리고 케겔 운동과 같은 작은 일부터 시작한다면 어쩌면 그 결과는 엄청난 변화가 될 수도 있다. 올바른 운동으로 근육 기반이 강화되었다면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몸이 매일 흡수하고 유지하는 것을 통해 그 힘을 내부에서부터 길러내는 것이다. 남성 건강은 단순히 운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테스토스테론을 자연적으로 증가시키는데 강력한 효과를 가진 5가지 간단한 습관들이 발휘될 것이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힘 욕구 활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호르몬이다. 첫 번째 습관은 식탁 위에 있다. 매일 식사에 양파, 마늘, 호두 또는 고등어를 추가한다면 이는 테스토스테론을 자연적으로 자극하는 방법이다. 마늘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는 알리신을 함유하고 있으며 양파는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돕는 퀘르세틴이 풍부하다. 호두는 좋은 지방이 풍부하고 고등어는 심혈관 및 호르몬 시스템에 오메가3을 공급한다. 이 재료들은 모두 한국 문화에서 익숙한 것들이므로 약간만 조절하면 매일 식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음은 수면이다. 많은 남성분들이 4~5시간만 자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테스토스테론은 주로 깊은 수면 단계, 특히 처음 3~4시간 동안 생산된다. 만성적인 불면증에 시달리면 아무도 모르게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이를 개선하려면 휴대폰을 일찍 끄고 차조기차와 같은 가벼운 허브차를 마시며 침실을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다. 세 번째 습관은 운동이다. 무거운 헬스 운동을 하거나 매일 5km를 달릴 필요는 없다. 그저 매일 20~30분 걷는 것과 함께 앉았다 일어서기, 스트레칭 또는 가벼운 아령 운동과 같은 몇 가지 간단한 동작을 병행하면 된다. 이것들은 서울이나 대구의 노인복지관에서 인기 있는 운동으로 가볍고 적합하며 매우 효과적이다.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뱃살을 줄이는 것이다. 복부 둘레가 클수록 테스토스테론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으로 더 쉽게 전환된다.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고 단 음식을 줄이며 튀긴 음식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내면의 남성다움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술과 담배는 테스토스테론의 2가지 은밀한 적이다. 술은 간을 과로하게 만들어 호르몬 대사 능력을 약화시킨다. 담배는 혈관을 좁게 만들어 남성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저는 많은 분들이 몇 주만 술을 줄이고 담배를 끊어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 것을 보았다. 보시다시피 거창한 것은 필요 없다. 매일 꾸준히 몇 가지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 몸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것이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기반을 다졌다면 다음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가볍지만 효과적인 건강관리 루틴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매일 5분만 할애하여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건강을 개선하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오늘 바로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매일 조금씩 활력을 쌓아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견고한 발걸음이 될 황금 습관을 저와 함께 탐구해보자. 우리는 큰 변화가 아주 작은 일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특히 젊은 시절 같지 않은 건강 상태일 때 매일 투자할 가치가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일까? 그 비결은 비싼 장비나 호화로운 헬스장이 필요하지 않다. 그저 꾸준하고 적절한 때의 습관일 뿐이다.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급히 일어나지 말고 침대에 누워서 배꼽 바로 아래의 단전 부위를 2분간 마사지하세요. 마사지하면서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혈액 순환을 깨우고 새로운 날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세요. 그 다음 일어나 신발을 벗거나 맨발로 집안을 몇 걸음 걷고 발바닥 아래 용천혈을 각 30초씩 가볍게 누르는 것으로 충분하다. 몸은 점차 따뜻해지고 정신도 훨씬 상쾌해질 것이다. 점심에는 식사 후 약 30분 정도 케겔 운동 몇 번을 틈틈이 할 수 있다. 소변을 참는 것을 상상하고 5초간 유지한 다음 풀어주세요. 이에 반복하세요. 쉬는 시간에 앉아서 신문을 읽으면서 심지어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다. 아무도 모를 테죠. 정말 은밀하고 효과적이다. 그리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이 매우 중요하다. 편안하게 앉아 어깨를 이완하고 손가락 끝으로 머리 꼭대기에 있는 백회혈을 부드럽게 두드리세요. 30초 동안 이렇게 하고 다시 발바닥을 한 번 더 누르는 것을 병행하세요. 마지막으로 깊이 3번 숨을 쉬며 지나간 하루의 작별을 고하고 평온한 잠을 준비하세요. 총 2번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하지만 그 효과는 매일매일 쌓인다. 일주일 후에는 몸이 더 유연해진 것을 느낄 것이다. 한 달 후에는 마음이 더 평온해질 것이다. 그리고 몇 달 동안 꾸준히 유지하면 많은 분들이 마치 내면에서부터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어떤 분들은 동네 친구들을 모아 함께 운동 그룹을 만들어 매일 서로를 격려하기도 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나이가 들수록 모두에게 필요한 유대감, 즐거움, 그리고 끈기를 만들어낸다. 매일 그 소중한 5분이 헛되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우리 몸이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면 이것이 바로 첫걸음이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효과적인 운동, 좋은 습관, 완벽한 루틴이 있다 해도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있는 믿음과 마음가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변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도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함께 되돌아볼 시간이다. 어떻게 하면 열등감을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으며 힘이 아닌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광주에 사는 85세 한지훈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거의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다. 그는 저는 이미 기회가 다 했고 변할 나이도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가족들은 그를 사랑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점차 위축되어 마치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 할아버지는 아주 작은 일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손자와 함께 집에서 공원까지 약 15분 정도 걷는 것이다. 처음에는 손자의 어깨를 짚고 헐떡거리며 걸어야 했다. 하지만 매일 걸었고 몇 가지 스트레칭 동작을 추가했으며 간단한 케겔 운동도 시작했다. 6개월 후 저는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제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안정적으로 걸었고 눈빛은 밝았으며 심지어 아내와 여행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저는 손자와 함께 걷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손자가 저를 저 자신에게로 되돌려주고 있었더군요. 여러분, 변화는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 자신이 여전히 회복할 수 있다라고 즐겁고 건강하게 사랑하며 살 자격이 있다고 믿는 데서 시작된다. 제가 여러분께 5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 첫째, 여러분의 몸을 믿으세요. 결코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아니다. 둘째, 깊은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니 조급해 하지 마세요. 셋째,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멈추지 않는 한 몸은 계속 나아갈 것이다. 넷째, 혼자 가지 마세요. 배우자, 친구, 자녀, 손주들과 함께 하세요. 함께하는 힘은 언제나 동기를 부여한다. 그리고 다섯째,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자신에게 주는 선물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훈련하세요. 우리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조금 시간을 할애할 때이다. 만약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단 1년 후 여러분은 뒤돌아보며 미소 지을 것이다. 포기하지 않아 정말 다행이야.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활력은 마음에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여전히 뛰고 있고 여전히 사랑하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